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우야, 가서 형 밥 먹으라고 해. 엄마, 형 방 안에 없는데? 뭐? 또 없어? 얘가 도대체 주말 아침마다 어딜 나가는 거야? 너 형한테 뭐 들은 거 없어? 나도 모르지. 아무튼 지금 방 안에 없어. 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제 눈을 피하고 있었지만 아무리 봐도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그런 눈치였어요. 윤우야, 너 형이 뭐하고 다니는 줄 알고 있지? 난 잘 몰라. 정말이야. 우리 윤우 거짓말하면 얼굴이 새빨개지는데 지금 얼굴이 새빨개졌네. 아니야, 나 진짜 몰라. 그리고 형이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뭔데 그래. 엄마가 절대 말 안 할 테니까 엄마한테만 살짝 말해봐. 제가 아들 옆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는 옆구리를 쿡쿡 찔러댔습니다. 엄마, 지우 형한테는 절대 내가 말했다고 하면 안 돼. 형이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알았다니까. 엄마가 꼭 비밀 지킬 테니까 얼른 말해봐. 저기 그게 말이야. 사실 지우 형 아르바이트 해. 뭐? 아르바이트? 고등학생이 무슨 아르바이트야? 저기 그게 지우 형 작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그니까 지우가 왜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용돈이 부족하대? 그게 아니라 외할아버지 말이야. 아들이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친정아버지라고 외치다가는 다시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외할아버지가 왜? 큰일 났네. 지우 형이 엄마 아빠 걱정한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글쎄 외할아버지가 왜 그러냐고. 그게 말이야, 엄마가 요즘 너무 바빠서 잘 모르나 본데 외할아버지 오토바이가 고장난 지 좀 됐어. 뭐? 오토바이가 고장났었어? 응. 그래서 요즘 외할아버지께서 자전거 타고 읍내 다니고 하신다나 봐. 근데 엄마도 알다시피 외할아버지 집에서 읍내까지 거리가 좀 멀잖아. 그걸 보더니 지우 형이 외할아버지 오토바이 사드린다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고 있어. 아들이 다시 제 눈치를 보며 고개를 푹 숙였는데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도 사는 게 힘들어서 지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제 눈에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져 나오자 놀란 아들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허둥지둥 대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이럴까봐 형이랑 내가 말 못한 거야. 근데 엄마 잘못이 아니잖아. 엄마도 지금 엄청 힘든데 어쩔 수 없는 거잖아. 우린 엄마 아빠가 항상 자랑스러운걸?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챙겼어야 했는데 정말 몰랐어. 정말이야. 알아.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나도 형이랑 같이 아르바이트 하고 싶었는데 형이 너무 화를 내서 못했어. 난 아직 중딩이라고 절대 안 된대. 아들이 미안한 듯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그런 아들을 보며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는데요. 사실 우리 부부에게 자식이라고는 아들인 윤우 한 명뿐입니다. 그러니까 윤우의 형인 지호는 제 조카입니다. 우리 집도 사연이 참 많은 집안이랍니다.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니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그러니까 조카인 지호는 오빠 부부의 아들이었어요. 오빠와 새언니는 20대 중반쯤에 만나서 한동안 잘 지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새언니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었고 부랴부랴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지만 새언니 부모님께서 노발대발하시며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결국 둘은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채 혼인신고만 하고 단칸방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둘 다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었던지라 사는 게 팍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카인 지우가 태어났는데 둘은 허구한 날 다투기 바빴고 결국은 새언니가 지호를 두고 친정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어느 날 오빠가 제게 다급한 목소리로 연락을 해왔거든요. 진짜 미안한데 지금 지호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잠깐만 봐줄 수 있어? 새언니 집에 없어? 지호 엄마 집 나갔는데 지금 연락이 안 돼. 뭐? 집을 나갔어? 그럼 새언니 친정에 연락해보면 되잖아. 그 집에서는 날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 그렇잖아도 지호 데리고 찾아가 봤는데 말도 마라. 장모님이 우리 보자마자 소금까지 막 뿌려대더라고. 뭐?
그게 정말이야? 지호까지 있는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정말 너무하네. 아무튼 네가 지호 좀 봐줄 수 있어? 며칠이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엔 어쩌려고?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봐야지. 오빠가 긴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회사에다 급히 휴가를 내고 지호를 돌봤고요. 그때까지 한 번도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었기에 지호를 돌보면서 울기도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랑만 있었던 지호가 계속해서 엄마를 찾으며 울어댔거든요. 며칠 동안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이나 빠졌을 정도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오빠와 저는 새언니가 돌아와 주기만을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빠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우가 너무나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한 달가량이 지난 어느 날 새언니가 오빠를 찾아와서는 이혼을 해달라며 막무가내로 오빠를 몰아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 것 같아. 내가 이 나이에 애나 키우고 있는 것도 참 아까운 것 같고. 지우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아깝다니. 지우 당신 아들이잖아. 당신 없는 동안 지우가 당신을 얼마나 찾았는데. 몰라.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혼해줘. 그리고 지우는 당신이 키워줄 거지?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워낙 싫어하잖아. 그래서 지우도 싫어하시거든. 그리고 지우가 없어야 나도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고. 민주야, 이러지 마. 나중에 지우 크면 무슨 원망을 들으려고 그래? 지우를 봐서라도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됐어. 난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당신 본가도 워낙 가난해서 당신은 이렇게 사는 게 익숙할지 모르겠지만 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 새언니가 매몰차게 오빠를 밀어내고 있었지만 오빠는 지호를 위해 새언니에게 매달리고 또 매달렸어요. 하지만 새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 뒤 오빠는 홀로 지호를 키울 수밖에 없었기에 지호를 친정 부모님께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당시 미혼인 제가 계속해서 지호를 돌봐줄 수는 없었거든요. 그렇게 지호는 친정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밝고 착하게 참 잘 자랐습니다. 친정집이 워낙 시골 마을이다 보니 오히려 지호에게는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거기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워낙 좋은 분들이셨기에 항상 지호에게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물론 오빠와 저도 수시로 지호를 보러 집에 들렀고요. 그렇듯 지호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름이면 친정아빠가 지호 손을 붙들고 그물 낚시를 하러 가기도 했고, 낚시를 다녀오면 친정엄마가 밭에서 직접 딴 수박에 사이다를 넣고 수박 화채를 해주기도 했어요. 투박한 그릇에 담겨있는 수박 화채 한 그릇이 지호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간식이었으니까요. 어느 여름 주말 친정 부모님과 지호가 먹을 간식거리를 잔뜩 싸서 친정으로 갔는데요. 고모, 이것 봐. 할아버지랑 내가 잡은 물고기야. 우리가 이걸로 맛있는 매운탕 끓여줄게. 조금만 기다려봐. 라며 신나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친정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서는 매운탕 끓이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고모, 어때? 맛있지? 이 물고기 먹어봐. 이거 내가 잡은 거야. 진짜? 근데 우리 지우가 잡은 물고기는 무슨 표시가 있는 건가? 어떻게 한눈에 알아봤을까? 고모가 볼 때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고모, 지호는 물고기 박사거든.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알 수가 있어. 맞다, 맞아. 우리 지호가 물고기 박사였지? 고모가 잠깐 깜빡했네. 물고기 박사가 잡은 물고기라 진짜 맛있구나? 암만, 우리 지호가 얼마나 똑똑한데. 친정엄마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줬고 그런 칭찬 속에서 지호는 밥 한 공기를 뚝딱 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지호는 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음식들을 참 잘 먹었어요. 특히나 할머니가 해주는 음식들을 세상에서 제일 좋아할 정도였으니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친정에 내려갔더니 부모님과 지호가 마루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반찬이라고는 된장찌개와 이제 막 따온 듯한 파릇파릇한 상추와 오이가 전부였기에 밥상을 보며 제가 안타까운 듯 말을 했습니다. 지우가 먹을 음식이 하나도 없네.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해주지. 고모, 나 여기 상추랑 오이 엄청 좋아해. 봐봐,
이렇게 상추에 밥을 넣고 된장까지 넣어서 입에 넣으면 엄청 맛있어. 라며 지호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렇듯 지호에게는 좋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기에 외롭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뒤 저도 아들을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었기에 예전만큼 지호를 잘 챙기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가을 엄마 생신날 가족들이 다 같이 친정에 모였는데 엄마가 걱정스레 말씀하셨어요. 지호가 이제 중학교에 가야 하는데 여기는 워낙 시골이라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서 걱정이야. 이제는 아범이 지호를 데려가야 하지 않겠냐?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데리고 갔어야 했는데 종일 일을 하러 다녀야 해서 지우가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돼서요. 그러게 말이다. 이래저래 걱정이 참 많다. 친정 부모님과 오빠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빠가 3교대 근무를 하는 공장에 다니고 있었기에 밤에 출근을 하게 되면 지호 홀로 있어야 하는 것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뒤로 미루다 보니 지우가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고 가족들의 근심이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눈치라도 챈 것인지 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나 이제 중학생인데 혼자 잘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그건 아빠도 잘 아는데 아침에 학교도 혼자 가고 해야 하는데 아침밥도 그렇고 걱정돼서 그렇지. 오빠가 다시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는데요. 그 순간 가만히 듣고만 있던 남편이 오빠를 불렀습니다. 형님, 그럼 지호를 우리가 데리고 있는 건 어떨까요? 지호 고모가 아침에 밥 먹여서 학교 보내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러니까 자네 말은 우리 지호를 자네 집으로 데려가겠다 그 말인 건가? 조용히 소주만 들이키시던 아버지가 놀란 채 남편을 바라봤어요. 예, 장인어른. 그냥 숟가락 하나만 올려놓으면 되는데 그게 뭐가 힘들겠어요? 김서방, 자네 마음은 잘 알겠네만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네. 그냥 자네 마음만 받겠네. 장인어른, 저희가 결혼할 때 장인어른께서 저를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이 집 가족인데 그리 말씀하시면 김서방은 너무 서운합니다. 물론 그렇긴 한데 자네 자식도 아닌 처조카를 데리고 있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니까 그렇지 않나. 장인어른, 우리 지호 정도라면 10명도 돌볼 자신 있습니다. 우리 지호가 어디 보통 아이입니까? 저는 살면서 우리 지호 같은 아이를 본 적이 없는걸요. 지호야, 지호도 고모부 좋아하지? 그렇지? 우리 여름마다 낚시도 하고 그랬잖아. 그때 고모부가 지호한테 삼겹살도 막 구워주고 그랬잖아. 네, 저도 고모부 좋아해요. 저번에 고모부가 내 친구들한테 아이스크림도 사줘서 친구들이 나보고 막 부럽다고 했어요. 나도 고모부 진짜 좋아해요. 지호가 남편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습니다. 남편도 어린 시절을 아버지 없이 자랐기에 그 누구보다도 지호를 많이 신경 써주곤 했거든요. 간혹가다 친정에 가게 되면 지호를 마중 나가기도 했는데요. 그때마다 지호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부터 빵 같은 것들을 사주곤 했던 모양이었어요. 당신 지호 친구들한테 그런 것도 사줬어? 그게 말이야. 나 학교 다닐 때 친구들 부모님이 그런 간식 사주고 하는 게 어찌나 부럽던지 말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우리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지. 엄마는 맨날 장사한다고 바쁘셨지. 난 맨날 얻어만 먹었는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눈치가 보이더라고. 그때 생각이 나는지 남편의 눈가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제 눈시울도 붉어져 있었는데요. 아마도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우리 남편과 결혼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우리 남편은 항상 그렇듯 묵묵히 가족들을 챙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지호는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어요. 남편이 친정에 가서 지호를 데리고 왔거든요. 우리 아들이 있었음에도 남편은 지호와 아들을 절대 차별하지 않았어요. 항상 모든 것을 똑같이 해줬거든요. 거기다 매달 우리 오빠가 생활비를 보태왔지만 남편은 그 돈도 받지 않았어요. 형님, 지호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말을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오빠는 매달 생활비를 가지고 왔고 남편은 그 돈을 고스란히 친정 부모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친정 가족들도 정말 고마워했고요.
그렇듯 우리 가족은 비록 풍족하진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는데요. 시어머니께서 위암에 걸리셨거든요. 그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시어머님 홀로 지내셨기에 더욱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님을 모시기로 했는데 남편이 고개를 떨군 채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잘 다니던 회사까지 관두게 하고. 아들인 내가 어머니 간호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아니야. 그럼 우린 뭐 먹고 살게? 당신이 나보다 월급이 훨씬 많잖아. 당신은 열심히 돈 벌어야지. 어머님이 까탈스러운 분도 아니시고 난 괜찮아. 세상 다 뒤져봐. 우리 어머님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 그리고 당신 진짜 웃긴다. 당신은 우리 친정에 둘도 없는 사이면서 난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여보, 정말 고마워.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남편은 덩치에 맞지 않게 마음이 많이 여린 사람이었어요. 남편을 처음 본 사람들은 우락부락하게 생겼다며 무서워했지만 조금만 지나면 남편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다들 알 정도였으니까요. 그 뒤 시어머님은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고 제가 그 옆을 지켰습니다. 다행히 지호가 고등학생이었기에 동생을 잘 챙겨줘서 힘든 거 없이 모든 것이 척척 돌아가고 있었어요. 거기다 친정 부모님과 오빠가 시어머님 수술에 보태라며 돈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렇듯 우리는 다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부터 지호가 주말 아침 일찍 나갔다가 밤늦게 들어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오전 오후로 나눠서 두 군데서나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아들의 말을 듣고 오만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시어머님께서 암 수술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기에 제가 다시 일을 하기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었지만 적당한 일자리가 없어서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고모, 면접 본 거 잘 안 된 거야? 그러게. 이젠 고모가 취업이 안 되는 나이인가 보다. 고모 아직도 쌩쌩한데 다들 눈이 어떻게 된 것 같아. 그지? 그러게. 우리 고모 같은 사람을 못 알아보다니. 그 사람들 나중에 꼭 후회할 거야. 지호가 분하다는 듯이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집안 살림을 걱정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나 뭐 그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심란한 마음으로 지호를 기다렸고 잠시 후 지호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호야, 너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누가 너한테 아르바이트 하라고 했어? 너 지금 한창 공부해야 할 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고모, 진짜 미안해. 근데 나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누가 너한테 집안 살림 걱정하라고 했어? 넌 공부만 열심히 하라고 했잖아. 네 아빠도 지금 너 가르치려고 밤낮으로 일하고 있는데. 지호에게 그렇게 화를 낸 게 처음인 듯 했는데요. 저도 너무나 속상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모,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 말이야. 그래, 할아버지 오토바이가 고장났다는 거 고모도 들었어. 근데 그걸 네가 왜 걱정하고 있느냔 말이야. 맞아. 고모가 요즘 바쁜 것 같아서 미리 말은 못했는데 얼마 전에 할아버지 오토바이 고장나서 지금 고생하고 계신단 말이야. 고모가 바빠서 신경 못 쓴 건 미안해. 괜찮아. 고모랑 고모부랑 계속 병원 다니고 병간호하느라 바빴잖아. 그러니까 네가 왜 그런 걱정을 하느냔 말이야. 고모, 그게 말이야. 할아버지가 무릎도 안 좋으신데 요즘 자전거 타고 읍내 다니시나 봐. 오토바이 타고 가면 금방 가는데 자전거 타고 가면 한참 걸리잖아. 그래서 걱정돼서 할아버지 오토바이 바꿔드리려고 했어. 고모랑 고모부한테 미리 말 못한 건 미안해. 지호가 눈물까지 글썽인 채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워낙 착했던 지호였기에 누구에게도 말도 못한 채 혼자 해결하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지호야,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 혼자 그렇게 하면 어떡해. 너 한창 공부할 때인데 그러고 다니면 고모 마음이 어떻겠어. 진짜 미안해. 근데 고모도 알다시피 그 오토바이 할아버지랑 나랑 맨날 타고 다니던 거였잖아. 고모 그거 모르지? 전에 할아버지 오토바이 뒤에 타고 읍내 나갔다가 사실 나 엄마 봤었어.
엄마가 다른 애들 손잡고 활짝 웃고 있더라고. 뭐? 엄마를 봤었어? 나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하필이면 우리 앞에 딱 나타나서 할아버지가 많이 놀라서 아는 척을 했거든. 그랬는데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저 재혼했으니까 길거리에서 마주쳐도 절대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러고 쌩하고 가더라고. 뭐? 그게 정말이야? 그때 내가 엄청 어렸었거든. 근데 잊혀지지가 않는 게 엄마가 날 본 척만 척도 하지 않고 가더라고. 그때 할아버지가 당황해서 나한테 뭘 했는 줄 알아? 지호야, 너한테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아빠도 있고 고모도 있지? 우리가 지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셨는데 할아버지 뒤에 앉아 오토바이 타고 가는 내내 할아버지가 흐느끼는 게 느껴졌어. 아마도 계속 울고 계셨던 것 같아. 그런 할아버지 등을 꼭 끌어안고 나도 같이 울었어. 그 뒤부터 내가 슬퍼하거나 하면 할아버지가 날 오토바이에 태우고 동네를 몇 바퀴씩 돌곤 하셨어. 지호야, 울고 싶으면 할아버지 등에 기대서 언제든지 울어도 돼. 할아버지가 그러셨어. 고모, 그래서 할아버지 오토바이를 내가 사드리고 싶었어. 그래야 슬플 때마다 할아버지 등에 기대서 울 수 있잖아.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아, 진짜 지금 할아버지도 없는데 왜 자꾸 눈물이 나오는 거야. 지호야, 울고 싶으면 언제든지 울어도 돼. 알았지? 제가 지호를 꼭 안아줬어요. 그리고 그 뒤에도 지호는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몇 달간 아르바이트를 해서 비록 중고이긴 했지만 할아버지께 오토바이를 선물해드렸어요. 지호가 사온 오토바이를 보자마자 친정 아버지께서 흐느껴 우셨는데요. 할아버지,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그때는 진짜 좋은 걸로 사줄게. 그때까지만 잘 타고 다녀. 알았지? 아니야. 이 할애비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최고로 멋진 오토바이구나. 이거면 앞으로 100년은 더 탈 수도 있겠어. 100년? 아무튼 우리 할아버지 뻥은 알아줘야 해. 할아버지, 그런 기념으로 우리 둘이 오토바이 타고 달려볼까? 그럴까? 그럼 빨리 가서 헬멧 가지고 와봐. 얼른 타보자. 친정 아버지와 지호가 헬멧을 쓴 채 오토바이를 타고 신나서 집을 나섰어요. 그 모습을 보며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비록 엄마 없이 자랐지만 너무나도 잘 자라준 지호가 어찌나 자랑스럽던지요. 그렇듯 우리 가족은 서로를 보듬고 챙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요. 전 새언니, 그러니까 지호 엄마가 우리 집에 찾아왔거든요. 고모, 지호 여기 있다면서요? 저 지호가 너무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니 지호가 몇 살 때 집 나간지 기억이 나긴 해요. 그때가 언제인데 인제 와서 지호가 보고 싶어서 찾아오다니요. 사실 말이죠. 제가 재혼을 했었거든요. 그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하긴 뭐 워낙 작은 동네니까. 암튼 그랬는데요. 재혼한 남자가 딸만 둘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딸들 생모가 딸들을 몰래 만난 모양인데 딸들을 어떻게 꼬드겼는지. 고모, 나 물 좀 한 잔 줘봐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네. 도대체가 얼마나 철판을 깔았던 것일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전 새언니를 보며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지만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에 제가 물 한 잔을 내밀었는데요. 벌컥벌컥 물을 마셔대던 전 새언니가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세상에 그 전처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여자가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고 찾아왔나 보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껏 내가 키워준 딸들이 생모랑 샤바샤바 하더니 아빠를 꼬드겨서는 날 내쫓은 거예요. 세상에나 남편이 전처랑 바람까지 난 거 있죠. 딸들까지 합세해서 나보고 나가라고 지랄 발광을 해대서 쫓겨났잖아요. 내가 내 자식도 못 키우고 지들을 키웠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전 새언니가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우린 모르는 일이니까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내가 왜 왔겠어요? 이번 일을 겪어보니 결국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이제라도 내 자식 내가 거둬야 하지 않겠어요? 앞으로 우리 지호한테
최선을 다하려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언니, 내가 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요. 빨리 돌아가는 게 좋을 거예요. 지호 알면 언니한테 좋을 거 하나 없어요. 그건 고모가 몰라서 하는 말이지. 원래가 애들은 엄마 찾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키운 전처 딸들 봐요. 지 생모 나타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버리잖아요. 다 필요 없으니까 그만 가봐요. 정말 어이가 없었기에 제가 전세 언니를 억지로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전세 언니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1층에서 지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잠시 뒤 지호가 오는 것을 본 전세 언니가 반갑게 지호를 불렀다는데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길거리에서 봐도 아는 척도 하지 말고요. 그때는 당신이 날 두고 갔지만 이번에는 내가 당신을 버릴 거거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때는 내가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르니까 절대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때 길가에서 마주쳤던 날, 그날부터 당신을 단 한 번도 우리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었어요. 그때 당신 눈빛이 난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거든. 지호가 가진 모진 말로 전세언니를 몰아붙인 모양이었어요. 지호 말에 따르면 전세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다 돌아갔다고 하네요. 전세언니는 그 뒤 친정 부모님께도 찾아갔지만 친정엄마가 소금까지 뿌려서 내쫓아버렸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전세언니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다만 친정엄마가 여기저기 수소문해봤더니 전세언니 친정도 사는 게 많이 힘든 것 같다고 했는데요. 전세언니 남동생이 사업한다고 돈을 많이 날렸다고 하네요. 어느 날 친정엄마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을 했거든요. 천하에 몹쓸 인간이야.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지호 핑계대고 찾아온 거였어. 세상에 지 배 아파 낳은 자식한테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 금수만도 못한 것 같으니라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전세언니가 천벌을 받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요. 어느 누가 그런 전세언니를 반겨주겠어요. 그 뒤 우리 가족은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님도 많이 건강해지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친정아버지랑 지호가 계곡에서 물고기를 잔뜩 잡아왔기에 그 물고기로 매운탕을 끓여서 가족 모두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당연스레 친정 가족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행복해서 입가에 미소가 떠나질 않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에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